글로벌하지만 극로컬하게 우리 동네 우리 지역 방송을 추구합니다. 더 꼼꼼하고 더 신속하게 우리 지역 소식 전합니다. 초지역 밀착형 나노 디테일 울트라 핵꼼꼼 버라이티 매거진이 시작됩니다. 동네 발견! 네, 안녕하십니까. 동네 발견 전소영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좀 시작을 시끌벅적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히려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가운데. 그러게요. 좀 박순희 씨는 어땠습니까? 늘 시끌벅적한 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첫날이니만큼 뭔가 좀 잔치 분위기가 났으면 하는데 네. 저도요 앞으로 뭐 이제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을 제가 좀 준비해 올 걸 아쉬움이 좀 남네요. 예, 그게 아쉽네요. 네, 아쉽지만요. 이 떡은 준비하지 못했더라도요.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지역 매거진 프로그램인 만큼 조금 더 다양하고 또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네 발견은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담아서 전해드리는 매거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좀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이 박수님 씨가 말씀하셨듯이요. 이 초지역 밀착형 나노 디테일 울트라 꼼꼼 버라이어티 매거진 이 이름에 걸맞게요. 참 다양한 소식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날이니까 네. 제가 정말 아주 쫄깃쫄깃한 꿀 같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꿀팁일까요? KTX 많이 이용하시죠? 네, 저는 뭐 매번 KTX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떤 그렇죠. 꿀팁이죠? KTX를 타시는 분들이 사실 영수증을 딱히 필요로 할 일이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경주에 오시게 되면 이 KTX 영수증이 승차권이 마패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신마패 제도라고 하죠. 맞습니다. 경주에서 KTX 승차권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요,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외칠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그냥 보여주시기만 해도 뭐 각종 입장권 그리고 뭐 숙박업소, 식당 이런 곳에서 최대 50% 정도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이 높네요. 네, 혜택이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신경주 역사에 가시면요, 저렇게 지도와 또 제휴 할인처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승차권 이 마패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승차권을 구입하고 3일 동안 3일간 유효합니다. 예. 그리고 이 행사는요 시행되고 있는 건 신마패 제도가 1월 31일까지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서운하게 1월 31일까지만 해요? 그렇다면 2월 달에는 없어지는 건가요? 경주가 역사가 깊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오래오래 하셔야죠. 자, 2월이 되면은요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휴업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기간을 거쳐서 다시 이제 3차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다행이네요. 여행객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경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동네 발견 오늘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 동네에만 있는 이 제철 로컬 푸드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포항의 고향인 신인 트로트 가수 마성 씨가요. 우리 동네 이 맛있는 로컬 푸드를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이 우리 동네 이때이 오늘은 포항 연희읍으로 찾아가 봅니다. 그가 온다. 힙합 수액을 풍기며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이 남자. 그의 정체는? 소녀 감성 충만, 쌍꺼풀 진 눈망울, 몸빼 바지는 옵션. 힙합의 힙자도 모른다. 전통가요만을 사랑하는 사나이 트로트 가수 마아성. 우리 동네 이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항이 낳은 아들 태보 가수 마아성입니다. 제가 지금 포항 연희읍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제가 왜 나왔냐, 오늘은 여러분들께 싱싱한 부추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자, 뒤에 한번 보세요. 부추 맛이 쫙 깔렸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맛 기대해주세요. 사계절, 철 따라 다르지만 우리 동네에는 꼭 있는 로컬 푸드. 제철 맞은 지역 특산물도 소개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농어촌 현장 탐방 우리 동네 이때이. 이번 시간은 포항 연희읍의 자랑 부추를 맛보러 갑니다. 야, 이거 포항에 부추가 유명하다는데 궁금해. 어서 온나. 부추밭은 처음이제.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여기 다 부추밭입니까? 예. 이야, 엄청 크네, 규모가. 아니, 다름이 아니라 포항 부추가 전국 팔도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유명한 이유 좀 알려주세요. 여름 내내 그 염분을 많이 맞잖아. 해풍을 맞아갖고. 네네네. 그래서 그
향이 짙죠. 딴 향이 짙고. 지역보다. 그래서 부추가 네. 다른 지역은 네. 이렇게 큰데 큰데? 합황 부추는 작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크다고 해가 좋은 건 아니고요. 네. 부추가 가늘고 그 작으면서도 짙은 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부추의 어떤 특성이라 그러죠. 제철 맞은 포항 연일 부추. 수확이 한창인데 마성 씨도 좀 거들지 그래요. 요렇게. 아 그렇게요. 네, 끝머리 요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렇지. 요렇게. 자꾸. 요렇게. 아성 씨, 한 번에 싹 하고 베어내야죠. 덩치 안 맞게 소심하네. 자, 내가 이거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 자, 맛을요? 바로 그래, 먹어도 돼요 이거? 그럼 이건 농약도 안 치고 네. 이건 진짜 내가 내 인생을 걸고 한 거야. 자, 먹어보세요. 어머님 인생 걸고 내가 제가 먹다 쓰러져도 아버님 괜찮아. 나도 하나 네. 같이 먹으면 되지. 같이? 뭐. 같이 알겠습니다.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 네, 좋네. 봐봐. 한 씹어 먹어. 네. 과연 생부추의 맛은? 안 쓰는데? 정말 맛있죠. 네. 다사부리한 게. 다소부리 한 게 진짜 맛있네요. 예. 이거 딱 한마디로 표현할게. 이것이 부추로구나. 목소리 좋고 부추 맛도 좋고. 최고. 포항 연희를 베는 부추밭도 있지만 부추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부추 특화거리가 조성돼 있는데요. 먹성 좋은 마성,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그곳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짜잔! 연희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도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 제가 주름이 없잖아요. 부추를 네. 워낙 많이 먹으니까. 부추를 많이 먹어서 회장님, 네. 이 부추 특화거리를 자랑을 좀 한번 해주세요. 해풍을 끼고 우리 포항이 네. 부추가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이걸 레시피를 개발해서 전국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 또 시장을 한번 살려보자고 해서 2015년부터 2018년 올해도 역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한번 가시죠. 부추 음식을 예. 만들러 가보시죠. 가시죠. 네. 이거 만들어 주신 거죠? 예, 그럼요. 자, 당연히. 그럼 제가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자, 이거 부추를 만든 음식들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여기 보면 부추 두부, 부추 짜장면, 부추 삼겹살 이렇게 차려졌는데 음식을 좀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먹어봐요. 네. 여기 고기 한번 드셔보시고요. 예. 부추랑 같이 해서. 부추의 한계는 어디인가? 근데 대체 부추 삼겹살은 어떻게 만들까? 싱싱한 부추를 믹서기로 촥촥 갈아주고 희석한 부추즙에 삼겹살을 풍덩 1시간 동안 담근 후 숙성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부추의 영광을 입은 삼겹살만이 불판위로 입성! 지글지글 노릇하게 구워지는 영광을 얻게 되죠. 아, 나도 먹고 싶다. 야, 사장님이 싸주는 그 맛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 네, 기대됩니다. 콩나물이랑 네, 콩나물 무침을 올리고 드시면은 이걸 한번. 어우, 맛이 너무 궁금해. 일반 고기랑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향이 너무 달라. 고기 안에 배인 향이요. 부추를 네. 이렇게 갈아서 그 물에다가 3일 숙성시킨 삼겹살입니다. 부추와 궁합이 잘 맞는 삼겹살은 잡내가 없고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네요. 다음 타자, 부추로 만든 두부 납시요. 먹기 전에 부추 두부의 탄생 스토리 안 들고 가면 섭하죠? 먼저 콩과 부추를 사각사각 함께 갈아준 후 체에 받쳐서 쭉 한번 걸러줍니다. 솥에 한번 팔팔 끓인 후 간줄을 맞춰 틀에 붓고 식혀주면 몽글몽글 순두부에서 네모 반듯한 부추 두부로 탄생한다죠? 두부랑 최고요.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요즘 가게 일에 찾아오시는 분 보면은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요. 고지혈증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추가 그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무조건 부추랑 함께 먹어야겠네. 예, 그렇죠. 지금 살이 너무 쪘거든요. 그러니까 부추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 아, 내가 지금까지 부추랑 안 먹어서 예. 살이 이렇게 찐 거구나. 은은한 부추 향과 고소한 맛이 일품인 부추두부. 생으로 바로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짜장면이 이 부추 짜장면이 면발을 보세요. 와, 정말 신세계입니다. 이런 면발을 처음 봅니다. 약간 웰빙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 부추 음식, 부추로 만든 짜장면 레시피. 궁금하시죠?
먼저 부추를 송송 썰어준 후 피리릭 믹서기로 갈아주세요. 거름망에 넣고 즙을 꾹꾹 짠 후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 반죽한 면에 희석한 부추즙을 넣어주면 끝! 윤기 촤알촤알 탱글탱글한 부추 자장면이 만들어진다죠. 어때요? 억수로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자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매일 먹습니다. 매일 먹어요. 부추가 들어간 짜장면은 일반 면보다 소화 흡수력이 뛰어나서 어르신들이 먹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 야무지게 앙! 부추두부와 삼겹살을 동시에. 야, 그럼 궁합이 안 맞는 게 없네요. 예? 그렇다면 이 궁합은 어떨까? 부추절임과 부추 짜장면의 만남.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어. 아, 잠깐만, 뭐야? 아니, 화장 터졌어. 야, 정말 여러분들 정말 부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 먹어보니까 뭔가 건강한 기분이 쫙 들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올겨울 부추 먹고 꼭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네 부추 이때! 우리 동네 포항 연희읍에는 맛 좋은 부추가 있대. 현장 검증 완료. 네, 잘 봤습니다. 이 포항 부추 하면은 그 연희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연희라면 또 부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부추 특화거리까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앞으로는 당연히 이 부추의 고장으로 이제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명실상부한 부추의 고장 포항 아니겠습니까? 네. 연일시장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화면에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다양한 부추, 그러니까 부추 뷔페라고나 할까요? 정말 다양한. 뷔페요. 네, 네. 다양하게 네. 21가지나 요리가 된다고 합니다. 21가지, 예, 그렇네요. 예, 부추 21 들어보셨나요? 부추 골라 먹는 재미가 포항에 오시면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그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부추 두부가 좀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지는 맛있어 음식입니다. 보이더라고요. 네. 네. 여성분들에게 왠지 좀 그 다이어트로 또 색깔이 좀 초록초록하니까 또 예뻐서 먹기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좀 전에 부추밭을 보면서 느낀 게 네. 대학 시절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예, 거 있었죠? 예, 축제 때 네. 부추전 팔다가 모자라면 풀 뜯어다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요? 그러다가 그게 플로마이 그거였구나. 발견되고 뭐 이런 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설마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 어떤 네. 추억이 있는 어떤 부추전을 포항에 오시면 좀 더 좋은 알겠습니다. 예, 부추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또 포항 연일 전통시장에 가면요. 이 앞으로 부추 직판장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추 특화거리에 있는 맛있는 부추 음식도 드시고요. 또 몸에도 좋고 저렴한 우리 지역의 특산물 부추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동네 부추 이때 입에 착착 달라붙는데요. 네. 또 이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 리포터로 나가신 마아성 씨. 아, 네. 그렇네요. 예. 포항의 마동석 같아요. 아, 그렇네요. 예. 이렇게 폼도 그렇고 성도 어쩌면 같을까. 네, 모자에 또 머리, 또 그 지역까지, 네.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입었던 바지는 동네 우리 어머님들이 입으셨을 때는 그 할머니 패션인데 딱 입으니까 굉장히 또 신세대 패션으로 소화를 잘 해내시는데 앞으로 네. 활약 기대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봐도 처음에는 좀 그 힙합 가수 같이 생각했었는데 이름도 좀 강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동네 이야기에서 특히 이제 제철 로컬 푸드 소식을 발로 뛰면서 잘 좀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리고 네. 마하성 씨가 전하는 이 우리 동네 이때이 앞으로 기대하고 이때이 사투리는 그렇게 쓰는 게 아이데이. 아이데이 네, 이때이. 잘한데. 예. 자, 이 동네 발견 이번 순서는요. 우리 지역의 이웃들 그 중에서도 한창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이 청년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해시태그 인터뷰입니다. 예. 네, 아마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금 더 해시태그를 자주 보고 또 활용하실 텐데요. 네. 이 일종의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샵 뒤에요. 특정 단어를 붙여서 이 이야기의 주제를 나타내거나 또는 검색하기 쉽도록 또 표시하는 걸 바로 이 해시태그라고 하거든요. 혹시 해시태그 아시나요? 알긴 저 알죠, SNS 뭐. 합니다. 그런데 정말 네. 해시태그 그리고 샵
네, 샵 이런 버튼이라고 표현이 하죠. 네. 사실 저희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어색해요. 그냥 우물정자 아. 이렇게 얘기 좀 제일 좋습니다. 되게 편하죠, 우물정자라고. 우물정 인터뷰라고 좀 바꾸시면 안 되나? 네, 어쨌거나 이렇게 우물정자. 예, 뭐 SNS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키워드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웃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아마 이 코너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모습들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경주 황남동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분이신데요. 자,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살고 싶은 양상규입니다. 저는 경주에서 태어났고 경주에서 쭉 자랐지만 경주를 너무 좋아해서 경주를 떠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경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첫 시작이 서점이 됐습니다. 여기는 문학 전문 서점인데 제가 그 시를 읽다가 짧은 문장 속에서 큰 울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를 좀 좋아하게 돼서 시를 좀 좋아하고 그다음에 시를 좋아하게 되니까 또 책을 좋아하게 됐고요. 이 책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좀 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책으로 일단 서점을 시작했고 그 책들이 다 팔리고 나서 지금은 새 책들로 다 채워져 있고요.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거의 다 읽은 책들이고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책들로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만 좀 채워진 공간입니다. 저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좀 많이 위안을 받는 편이고 뭔가 책을 볼 때는 휴대폰을 좀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좀 책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한테는 약처럼 다가왔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좀 서점이랑 연관시켜서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상처받고 요즘 좀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좀 많이 같이 좀 치유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제가 좀 생각해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황리단길이라 불리는데 황리단길에 일부러 들어왔어요. 왜냐면 다른 데에 있는 많은 도시들 뭐 경리단길이나 뭐 전주나 보면은 거의 먹거리 위주로 상업화됐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가 생겨서 경주 사람으로서 너무 좋은데 이 길을 좀 오래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활동이나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더라. 그래서 다시 경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이 길을 좀 지키고자 여기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서점을 통해서 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차피 관광객들이 많으실 거니까 경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주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관광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가까이서 좀 듣고 싶어서 그래서 서점하게 됐습니다. 경주 가면 재미난 서점이 있더라. 그래서 경주 하면 저희 서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서점 하면 또 반대로 경주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잘 녹아드는 그런 서점을 운영하고 싶고요. 좀 뭔가 앞서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시대에 좀 잘 흐름에 맞춰갈 수 있는 서점이고 싶습니다. 일단 책을 좀 친숙하게 된 게 시와 에세이였습니다. 산문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짧은 글들에서 좀 많은 울림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짧으면서도 큰 여운을 주는 글들을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 위주로 많이 읽었고요. 그래서 시나 산문이나 에세이로 제일 처음에는 좀 많이 채웠었는데 또 다양한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또 다양한 책들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의 분위기에 좀 맞게끔 그런 서적들을 확장했거든요. 그래서 소설이라든지 좀 자기계발서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야라서 거의 없고요. 자기계발서가 없으면 돈이 안 될 텐데. 자기계발서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서 어차피 그분 성공기는 그분에 한해서만 성공하는 거니까 다 다르니까요. 책방 하면서 좋은 점은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거의 다 제가 다 읽은 책들이니까 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가장 힘든 점은 지금 제가 읽고 싶은 책도 읽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책을 읽을 시간이 그전보다 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못 읽고 있는 게 눈앞에 두고도 못 읽고 있는 게 너무 슬픕니다. 좀 싫어하는 경향의 손님들은 약간 좀 책을 너무 함부로 다루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드르륵 보고 그냥 툭툭 던지고 뭐 이렇게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괜찮은데 책을 힘들게 하는 건 좀 너무 못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서점에서 딱 한 권만 추천하라면 추천한 책이 있는데 박준 시인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구절에 보면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조금 덜 창피하고 덜 힘들고 그러겠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는데 다들 너무 만족해 주셔서 제가 딱 계속 추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주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작의 형태가 이 작은 서점이 있지만 이 서점을 발판으로 더 많은 모임도 가지고 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경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경주가 발전해야 될지, 그리고 경주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뭐 대화의 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확장시켜서 앞으로 뭐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뭐 그러면 시의원에서 뭐 하나 해봐라 뭐 이렇게 말씀도 장난으로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경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뭐 어떤 형태로든 다 감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경주의 황리단길에서요, 문학 전문 서점을 운영 중인 양상규 씨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요, 약봉투가 또 책 봉투이기도 하고요. 참 서점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양상규 씨가 네. 아무래도 그 약사가 꿈이 아니었나. 네. 약사가 되지 않으셨지만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약사분들은 우리의 신체에 뭐 질병을 위해서 처방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양상규 씨는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이 봉투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치유해주는 마음의 약사가 아닌가? 네. 약사가 좋은 아닌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네. 참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또 양상규 씨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 서점이라는 그 작은 공간을 통해서 경주에 뭔가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젊은이로서 참 그 보기가 좋았고요. 앞으로 이 청년들이 또 이렇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그 꿈을 찾아서 일하는 모습이 이 지역에 참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예, 이런 네.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경주라고 하면 네. 뭐 지금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젊은 지역 출신들이 지역을 위해서 좀 전에도 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경주에 오면 이런 어떤 식객방이 있구나. 네. 예. 이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고 싶은 어떤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네. 지역을 발전시키는 에너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 우리가 이 지역의 그 청년들을 응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멋진 분들을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의 발견이요 네. 정말 제대로 인물 발견까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진짜 맛집 로컬 식객의 단골집을 소개합니다. 하얀 눈꽃송이가 내리던 어느 겨울날 오늘의 로컬 식객을 만나기 위해 박수님 리포터는 경주로 달려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컬 식객의 박수님입니다. 네, 정말 춥습니다. 추운 차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눈, 저기도 눈. 경주에 눈이 온 날 여러분에게 오늘 또 어떤 맛집을 소개해드릴지 저도 기대되는데요. 너무 춥습니다. 근데 로컬 식객을 안 보이고 왜 눈만 보이고 발음만 차죠? 저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춥죠? 오늘의 로컬 식객 주인공,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힘쓰고 계신 지역 요리 연구가 신나희 씨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의 로컬 식객은요. 이야, 정말 로컬 식객의 적격이신 분이 아닐까. 요리 전문가 신나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신 그 맛집의 로컬 식객의 어떤 맛집 포인트가 뭘까요? 맛집이라 하면 그냥 맛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은 맛도 좋고 그다음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재미있는 스토리도 있고 그다음 영양도 만점이고 가성비가 높은 곳을 제가 갔습니다. 맛, 영양, 가성비 거기에 스토리까지 오늘 기대되는 맛집 우리 로컬 식객 신나희 선생님과 함께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리 가볼까요? 네, 가시죠. 맛과 영양, 스토리까지 담아낸 로컬 식객의 추천 맛집. 그 첫 번째 메뉴는 바로 국수입니다. 한국인의 면사랑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닌데요. 과연 이 집만의 특별한 맛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국수가 왔습니다. 막 옆에서도요 막 드시는 소리가 막 나는데 역시 국수는요 이 소리가 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뭐니 해도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국수는 비빔면. 와 진짜 불그스름한 비빔면에 오이가 송송송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국수, 물국수. 우리 보통 물국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다른 국수하고 다른 게 국수 위에 뭐가 이렇게 큼직한 게 올라와 있어요. 육전입니다. 고명은 계란이 보통 주로인데 여기는 육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 집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추천하신? 국수 먹고 나면 배가 빨리 허출해지잖아요. 맞아, 금방 꺼진다고들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육전을 고명을 올려놨으니까 먹으면 든든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끼니가 잘 되라고 육전을 올려놓은 거군요. 이 집 국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황태로 맛을 낸 속이 확 풀리는 육수, 그리고 알록달록 푸짐하게 올라가는 고명인데요. 특히 함께 올라가는 육전은 차돌박이를 사용, 맛은 물론 식감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적인 고명으로 맛을 더한 육전국수, 매콤달콤한 비빔국수와 부드러운 소면과 함께 먹는 신의 한 수 육전까지. 와, 정말 맛있겠어요. 너무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금방 꺼지는 거 맞죠? 소화되죠? 아니요. 큰일 났네. 왜냐면 육전을 먹었으니까. 그렇죠. 식감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어떻게 전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있어요? 무척 부드럽죠. 네. 바로 구워서 나오기 때문에 이 집에 오실 때는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게 혹시나 이제 손이 바쁠까봐 미리 구워놨다가 살짝 이렇게 데친다고 하죠. 네네. 그게 아니라 주문 들어온 대로 바로 즉석에서 네. 소고기니까. 소고기는 따뜻할 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점수를 드려야 되거든요. 네. 네, 일단은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가격 아주 착해요. 자, 비빔국수와 우리 이제 물국수 어떻게 되죠? 6,000원입니다. 6,000원. 당연히 여기 위에는요 육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육전이 올라간 국수기 때문에 고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왜냐면 국수가 보통 뭐 4,000원도 있고 뭐 5,000원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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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4.9. 왜 제가 1을 뺐냐면요. 3시에 문 닫기 때문에. 그 외에는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맛있고요. 네, 그 정도 가격을 주고 먹을 만한 든든한 한 끼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육전국수 별점 4.9점. 경주 남산 아래 자리한 로컬 식객의 두 번째 맛집, 한국인의 밥상 한식인데요. 특히나 주목할 점은 모든 음식에 요 콩이 들어간다는 사실. 이야, 보기만 해도 보십시오. 세상이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도자기. 도자기의 음식을 먹으면 뭘 먹어도 정말 건강에 좋을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요리를 한 번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두부 전골. 전골. 움직이네, 살아 움직여봐요. 푹떡푹떡 거리잖아요. 요거. 싼 게 비지떡이라지만 여기 오면 이 비지가 우리 몸에 좋은 이로운 음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비지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요거 흔히 두부김치라고 그렇죠. 하죠. 막걸리와 네, 그리고 여기는 콩으로 이용한 빈대떡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맛도 맛이지만 오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야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오는 또 그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이 경주의 남산의 사계는 참 아름답거든요.
가는 길마다 오는 때마다 그게 다른데 배고플 때가 많죠. 어느 곳이 좋을까 찾으러 오다가 여기를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좀 안으로 많이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네. 계속 부르네요. 보글보글 먹어달라고요. 그렇죠. 네. son골이니까 뜨거울 때 빨리 먹어주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빨리 먹어볼까요? 그렇죠. 네. 메인 메뉴인 두부 전골부터 크게 한술 떠보는데요. 이 집은 직접 키운 콩을 활용한 10여 가지의 밑반찬이 나오는데 거의 조미료를 쓰지 않는 건강 밥상이랍니다. 야, 이제 두부를 먹으니까요. 힘이 불끈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런데요, 두부를 먹다가 보니까 얘들이 죽은 깨가 있어요. 깨끗하지 않아요. 죽은 깨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깨가 아니고요. 다시마예요. 다시마요? 네. 그러니까 두부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하고 네. 다시마가 가지고 있는 성분하고 이렇게 융합돼 있어요. 이 집에서 직접 만들고. 그래서 네. 그런 거구나. 네. 이제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뭐니 해도 네. 뭐니인데. 네. 자, 1인분에 얼마일까요? 14,000원입니다. 14,000원. 네. 이게 조금 부위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나이가 좀 이렇게 어리신 분들이 왔을 때의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최초로 한번 이렇게 좀 두 분류로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저같이 나이가 이제 40대 이후로 넘어가신 분들께서 오시게 되면은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드실 때에 이 음식이 가격이 근데 조금 비싼 느낌이 들어서 한 4.8까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4.8. 그런데 이제 40대 미만의 이제 인스턴트 식품에 이제 길들여지신 분들은 좀 먹었을 때 좀 밋밋하다. 그분들에게는 4.6 정도 아마 점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젊으신 분들 이 맛있는 것만 찾지 마세요. 이 영양식, 그죠? 네. 몸에 좋을수록 자극적인 게 아니고 순한 맛, 부드러운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 연구가 선생님께서 이런 집을 소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콩으로 만든 정성 두부 전골밥상 별점 4.6점에서 4.8점. 지역 요리 연구가 신나희 씨가 추천하는 꼼꼼하고 깐깐한 로컬 맛집. 육전의 부드러움이 살아있는 국수와 정성으로 만든 두부 전골밥상까지 로컬 식객의 리얼 맛집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네, 로컬 식객의 단골집, 신나희 교수의 단골집들은 이제 저희가 만나봤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이 박수림 씨가 참 부럽네요. 참 맛있게 드시네요. 네, 저도 건강식이라서 더 부러운 것 같아요. 저거하고 나서 살이 좀 더 찐 것 같아요. 정말 부러워하셔도 될 게 우리가 맛집을 되게 많이 보지만 이분들은 정말 지역에 숨어 있는 나만의 숨겨둔 맛집을 소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좀 소중한 집을 제가 만나보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저 육전이랑 이 비빔면 너무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두 식당에 별점도 매기셨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맛보고 막 이런 거 있죠. 네네네. 네, 딱 그런 생생한 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게 어떤 게 별점은요, 있을까요? 사실 좀 제가 드리기가 좀 뭐한 것이 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건 좀 그냥 그건 무시해 주시고 네. 어쨌거나 누구나 맛있다고 소개한 집이니까 다 믿고 가셔도 되고요. 네. 일단 처음에 그 육전 국수 있잖아요. 네. 정말 뭐라 그러지? 딱 먹었을 때 그 육전이 입에 싹 들어가면서 그 고기가 너무 담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식감도 괜찮고요. 국물이요. 이 멸치 우리 보통 국물 낸다고 하잖아요. 멸치는 요만하잖아요. 황태는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크기가 다르니까 국물 자체가 우러난 게 더 이 맛이 묵직함이 느껴지는 것이 황태가 몸에 그렇게 또 좋대요. 원래 또 잘 드시죠? 네. 근데 맛있겠어요. 잘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국물을 정말 다 비우고 와야 될, 그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두부 같은 경우 그 집엔요, 아까 방송에서 보지 못하셨지만 그 콩물이 있어요. 콩물이요? 두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유하고 비슷하게 콩을 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너무 담백. 그걸 한 두세 잔 먹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특유의 어떤 맛들도 볼 수 있어요. 제철 요리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매번 달라요. 나오는 음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먹고 싶다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코너가 딱 그 맞는 코너네요. 먹는 걸 또 드시는 걸 참 좋아하시니까. 근데 혹시 좀 바쁘실 때
좀 제가 대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절대 저는 이거를 1순위로 스케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디 끼어들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고정 네.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계속 가시는 걸로 하고요. 자, 이번에 또 어떤 소식이 준비되는지요? 예. 네, 이번 소식은요.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스포츠인데요. 이 두 분은 이 겨울 되면 스포츠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되면 요즘 또 이제 올림픽도 다가오고 스키 타러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 스키장 생각이 나는데. 예. 아직 체력이 되시나 보죠? 저는 스키 타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것 같아서 아예 엄두도 안 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저희는 썰매 뭐 이제 앉아서 편안하게. 좋죠. 네. 네. 그런데 요즘은 뭐 스키니, 스노우보드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스케이트, 스키를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좀 스노우보드를 많이 타긴 하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는 이 빙상장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배울 수 있는 이 빙상 스포츠들을 준비해봤다고 합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계 스포츠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멋진 빙상 스포츠들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울을 뜨겁게 달궈줄 빙상 경기들을 직접 체험하러 갑니다. 이곳은 포항에 위치한 빙상장. 겨울방학 동안 스케이트를 즐기러 온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곳에서 동계올림픽의 대표 종목들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곳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오시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빙상 스포츠의 인기 종목들을 하나씩 배워볼까요? 네. 첫 번째 주자는 동계올림픽의 꽃, 스피드 스케이팅. 직선 앞에 보면서 방금 했던 운동은 직선이랑 코너랑 연결해서 활주하는 운동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종목이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미래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죠. 스케이트 장점은 많죠. 뭐 체력이 올라갈 수 있는 체력 증진 효과가 있고요. 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처음엔 온몸이 긴장되기도 하고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렇게 얼음판을 시원하게 달리며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겠죠? 이거 스케이팅을 왜 배우고 있어요? 왜냐면은 TV에서 봤을 때 신기해서 배우고 있어요. 코너하고 앞으로 가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스케이팅 재밌어요? 네, 학원 중에서 제일 재밌고 그다음에 스포츠 중에서 제일 재밌어요. 겨울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빙상장. 덕분에 스피드 스케이팅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취미로도 손색 없는 매력 만점 스포츠입니다. 두 번째로 배워볼 빙상 스포츠는 바로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동계올림픽의 하이라이트, 피겨 스케이팅.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피겨 지망생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포항에서도 피겨 스케이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시선 앞에 보고 팔과 다리가 시선이 앞에 보면서 쫙 뻗어줘야 돼. 밀어서 무릎 펴면서 팔 딱 펴. 시선 들어. 그렇지. 버텨. 피겨 스케이팅 초보자들도 배울 수 있어요? 네. 초보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수반까지 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피겨 스케이팅은 하체 근육과 유연성을 강화해줄 뿐 아니라 발레 동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자세 교정과 다이어트에도 탁월합니다. 이 때문에 취미로 배우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는 귀여운 피겨 스케이팅 꿈나무들이 힘차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피겨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안 오면 울어버릴 것 같아요. 왜요? 재미있는데 연습을 안 하면 또 실력이 줄어들까 봐?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어요, 피겨 스케이팅? TV를 왔는데 김연아 선수가 너무 피겨하는 게 너무 예뻐서 친구는 앞으로 꿈이 뭐예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예요. 더 연습해서 김연아처럼 되고 싶어요. 처음
처음부터 우아하게 음반 위를 날아다닐 수는 없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한다면 이곳에서 제2의 김연아가 탄생할 수도 있겠죠? 피겨스케이팅을 사랑하는 친구들인 만큼 이번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남다릅니다. 피겨스케이팅 선배님들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피겨 선수들 화이팅!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 화이팅! 우리 멋진 피겨 꿈나무들도 화이팅! 겨울을 즐기는 빙상 스포츠 마지막 종목은 바로 아이스하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속도감과 격렬함, 거친 운동이라는 인식이 많은데요. 알고 보면 귀여운 운동, 알고 보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은 운동입니다. 헬멧, 숄더, 엘보, 팬츠, 신가드, 스케이트 온몸에 지금 보호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있다면 스틸러스 아이스하키 클럽팀의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유치부부터 성인부까지 아이스하키가 좋아서 모였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케이트를 못 타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네요. 저희 팀은 이제 신생팀이고 지금 창단된 지가 이제 만 4개월 돼가는데 유치부, 초등부, 이제 중학교, 그다음에 성인부로 나눠져 있으며 가족적인 분위기에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팀을 창단시키게 되었습니다. 스타트 하나 둘 셋 스타트. 아이스하키는 스타트. 근력과 지구력,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기본. 협동심과 배려심, 사회성을 키울 수 있어 최근 유치부, 초등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목인데요. 스틸러스 아이스하키 클럽에는 함께 운동하는 아버지와 아들도 있습니다. 같이 하는 좋아하는 운동을 하니까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또 운동도 되고 부자지간의 정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빠랑 같이 놀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스케이트를 타면서 손으로는 스틱을 움직여 골 득점을 해야 하는 아이스하키. 결코 쉽지 않지만 힘든 만큼 온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큰 스포츠라고 합니다. 스피드죠. 스피드와 그리고 남성당이 볼 수 있는 박진감. 이 소리 자체가 되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겨울 스포츠 중에 가장 정열적이고 정말 스포츠 중에서도 마약 같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멋진 스포츠입니다.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도 아이스하키 강대국이 될 수 있겠죠?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 그리고 아이스 하키까지 빙상 스포츠의 매력에 푹 빠질 준비 되셨나요? 동계올림픽 응원을 넘어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동계올림픽 종목들이 그래서 요즘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는데 포항에 이렇게 보니까 그 빙상 그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예상보다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아이스하키 그러면 네. 정말 왜 특별한 사람들만 그리고 운동 선수들만 한다고 그렇죠. 생각을 예,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취미로 해서 특히나 또 이 조그만 아이들이 이 큰 옷을 팔랑팔랑거리면서 네. 그리고 또 네. 아빠와 아들이 왜 할 수 있는 놀이가 좀 적잖아요. 뭐 네. 축구? 뭐 요 정도? 뭐 네. 야구도 보곤 했지만 이런 옷을 막 입혀주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 같이 경험하면서 아버지와 또 아이들 간에도 굉장히 좀 좋은 소통의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전에 네.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저도 예전에 아이스하키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쩐지 눈빛이 좀 달라지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전 네. 생각이 나는데 네. 그 보면은 이렇게 좀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 안전장구를 다 착용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위험한 건 없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게임이잖아요. 네. 팀을 이뤄서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가족들하고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사회성을 키우는데도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스포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킨십. 네. 스킨십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 스포츠를 한다는 게 또 좋은 거거든요. 그래요. 전 상상이 가지 않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예, 한번, 보여주시기 예, 보여주실래요? 바랍니다. 예. 여성들도 아 그럼요. 예, 하시는 분들 좀 많죠.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저는 같은 팀은 하고 싶진 않아요. 네네네. 네, 저 다음은요, 이 아이스하키뿐만 아니라요, 이
스피드 스케이팅도 이 성인 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저도 사실 이 스피드 스케이팅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좀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예. 이 퇴근하고 나서 이 동호회 활동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멋있을 것 같네요. 예. 네. 예.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좀 좀 그럴싸한 스포츠 종목도 괜찮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나이가 또 나이니만큼 그런가요? 저희는 강이나 이 논밭에 물 얼려가지고 썰매 타는 거 예. 또 옛날에는요 우리 그런 썰매도 없을 때는 그럼요. 이렇게 예. 비닐이 있어요. 그거 깔고 슉 내려가는 거 있었거든요. 네. 잘 모르시죠? 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연 그 썰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들 굉장히 즐겼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보기가 힘든데 포항에도 야외 썰매 그리고 이제 스케이트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네. 네, 바로 여기 야구장 표시판을 따라 들어가면은요 5번 게이트를 지나서 4번 게이트로 와 벌써. 이게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크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 공짜는 아닙니다. 매표소가 있거든요. 비쌀 것 같은데 얼마인가요? 단돈 1,000원입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근데 네. 이 스케이트나 이 안전 장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빌려야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장비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여료 역시 단돈 1,000원입니다. 몸만 가시면 돼요. 네, 이 방학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참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학에 꼭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월 5일까지만 문을 여는 아하. 임시 스케이트장이거든요. 네. 어.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들요. 이렇게 썰매를 타다가 좀 이렇게 힘들다 하시면은 여기 휴게실 보이죠? 그렇네요. 이제 따뜻한 컵라면과 커피도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또 임시라고는 하지만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빙질도 아주 좋다고 해요. 아이들 정말 즐거워하잖아요. 너무 즐거웠는데요. 얼마나 재밌어요? 좀 뭐 서툴기는 한데 애들이 금방금방 배워요. 근데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하고 놀기에. 네. 네, 이렇게 가까운 곳에 또 저렴하고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큰 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게요. 방학 때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임시 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니까요. 사실 좀 시간이 넉넉해 아버님들 좀 일찍 퇴근하시고 네. 가시면 2,000원만 들고 가시면 아주 즐겁게 놀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뭐 잘 마련이 된 것 같은데 포항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곳이니까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동네 발견 오늘 첫 순서로 저희가 함께 여러분께 선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시니까 두 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일단은요. 네. 아까 이제 식객에서도 뵀지만 밖에서 추우면은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정말 외로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네. 일단은 방송을 하니까는 좀 포근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저 혼자만의 어떤 맛집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1시간 동안 지역의 다른 또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요, 이렇게 단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네. 새롭고 기쁜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우리 지역에 다양한 곳 또 가고 싶은 곳이 많다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포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동네 발견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의 보물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로컬을 지향하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프로그램, 매거진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코너들을 많이 선사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발견은요,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여러분이 발견하신 우리 동네 또는 우리 궁금한 이웃들 또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실 만한 장소들 모두 다 보내주시면요, 우리 동네 발견이 어디든지 찾아가 봅니다. 네. 사실 뭐 제보도 제보지만은요, 뭐 우리의 일상생활도 어떻게 보면 뭐 공유하면 참 좋잖아요. 그럼요. 요즘 뭐 SNS로 뭐 동영상도 찍고 네. 본인 스스로 뭐 제작해가지고도 올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소중하게 네. 또 잘 이렇게 방송에 네.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참여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또 선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물도 많이 예.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물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참여도 좋지만은 저희한테 또 응원의 메시지. 저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보셨던 뭐 맛집이라던가 아니면 소개해드렸던 정보에 가서
와서 저 스케이트 타고 왔잖아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나 이 맛집 가봤잖아요. 뭐 이렇게 뭐 영상이라든지 응원의 메시지를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푸짐하게 선물 많이 해드려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동네 발견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